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주만 보네. 네, 저희 업로드 왜 안 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전문가님께서 좀 이제 자가격리. 예, 자가격리 코로나로 예, 그래서 저번 주에를 못 봤고요. 예, 다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좋았다 나빴다 뭐. 좋았다 가는 애들은 나빴다 하나요? 가고. 네, 근데 유독 안 가는 게 또 이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애증의 5G 저번에 했으니까. 네. 뭐 애증의 반도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너무 근데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우리 반도체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도 7만 전주가 깨졌더라고요. 네. 네. 그 이유가 또 뭐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좀 우리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네. 반도체는 크게 이제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네. 뭐 이제 메모리는 뭐냐? 우리가 PC 뭐 이런 데 쓰는 것들을 메모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는 뭐 자동차, 핸드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비메모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격리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같이 있던 분이 네, 이제 양성이 돼서 근데 제가 음성임에도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다음 달이면 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다. 네. 아니면 늦어도 내년 안에는 뭐 이제 공생하는 관계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거는 사실 TV랑 가전, PC 뭐 이런 애들이 맞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노트북도 네. 사면은 뭐 교체 주기가 1년이 아니라 네. 못해도 2년, 3년 뒤에 교체를 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교체 주기가 빨라진 거예요. 뭘 많이 봐야 되니까. 뭘 많이 봐야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집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도 됐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사무실 컴퓨터를 쓰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컴퓨터의 성능을 올려야 돼. 근데 우리 집 컴퓨터는 과거에 머물러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교체를 하는 거죠. 근데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신규 교체 수요보다는 기존의 거 이제 집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집에 있는 컴퓨터는 처박아놓고 사무실 컴퓨터를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집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체 주기가 굉장히 느려질 거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미 다 땡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꿔야 될 시기를 빨리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냥 뭐 계속 잘 팔렸을 거야. 네. 왜냐면 사람마다 사는 주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계속 뭔가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땡겨서 그걸 다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 것까지 다 땡겨 썼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질 거다. 네, 맞아요. 뭐 이게 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D램 가격에 하는 거 그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D램이 매출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매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메모리의 실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실적이 좋은 거지. 이번에 핸드폰도 많이 팔렸고. 네, 핸드폰도 많이 팔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우려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핸드폰도 많이 팔리고 다른 것도 많이 팔리잖아.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떨어져?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다 잘해야 돼. 네. 라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기대치도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려는 아직 잔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눈치 보기가 지나가는 것 같고 뒤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반도체를 버릴 수는 없죠. 그쵸. 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주가가 움직일 텐데 계속 잡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기 바로 전에 잡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시기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때쯤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뒤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때쯤이다라는 거 사실 이제 전문가님께서 그런 어떤 이유나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그 시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어쨌든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지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좀 뭐 디램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직 불확실성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 어떻게 좀 이제 10월입니다. 네. 11, 12. 네, 올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이제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사실 시기는 올해 말이 되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올해 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제 D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제 D램을 쓸 때 그 DDR4라는 모델을 써요. 네, DDR4. 네, 근데 인텔이 4분기 때, 근데 이거는 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나와봐야 되니까. 그래서 DDR5가 탑재된 거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DDR5로 많이 바뀔 거예요. DDR5라면 이제 DDR4보다 좀 더 좋은 훨씬 거죠? 더 좋은 성능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이 노트북을 쓰고 똑같이 컴퓨터를 쓰는데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바꾸고 싶죠. 바꾸고 싶지. 그러다 보면 이런 교체 수요가 일어나서 다시 D램의 가격이 조금 더 안정이 될 거고 DDR4를 팔 때보다 DDR5를 팔 때가 조금 더 이익률이 좋죠. 아, 좋나요? 당연히 더 좋죠. 뭐 예를 들면 4G 팔 때보다 5G 팔 때가 더 좋은 것처럼 성능이 좋아지면 이익률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4분기, 내년 2분기 때는 그래도 D램 가격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그때 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4분기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인텔은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내년 2분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가 끝날 때가 6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반도체들에 대한 주가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러니까 한 먼저? 6개월 뒤에 괜찮을 것 같으면 지금 주가가 움직여.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 2분기 때 왜냐면 올해 4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인텔이 바로 나올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연이 될 건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계획들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연말이 되면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야, D램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봐라.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냐. 맞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애플 아이폰 13? 13도 있지. 그 다음에 갤럭시도 계속 또 너무 잘 팔리죠.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인도 시장이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나면 어차피 스마트폰에도 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 반도체 업체들의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신차 같은 거 요새 그 출고 요청하잖아요. 기본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가 하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긴 하지만 그런 이제 반도체 부족 이슈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나빠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려감이 있으니까 살짝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큰 D램에 대한 그 불확실성과 우려를 없애는 시기는 그래도 연말쯤 되면 올해 말쯤 어느 정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조금씩 감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직접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뭐 무조건 반도체가 다 좋다 이거보다는 최근에 사실 대세는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한번 생각나는 업체 있으세요?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항상 계속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가 조금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DB 하이텍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있고요. 삼성전자 전 세계 1위 하면은 대만의 TSMC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양분화돼 있어요. 대만의 TSMC랑 삼성전자는 조금 비싸고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고 DB 하이텍이나 그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은 그보다 조금 낮은 거.
근데 자동차, 네. 반도체는요, 요 좀 낮은 반도체예요. 뭐 고사양이 아니라 8나노 뭐 이런 거 네, 얘기하던데. 이제 8인치 웨이퍼를 쓰는 8인치 웨이퍼를 쓰는데,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성능이 조금 낮아. 낮은 거.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되겠냐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네. 투자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생산량을 캐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캐파에 대한 투자도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인텔이 우리도 위탁 생산할 거야. 그러니까 파운드리 할 거야. 파운드리 할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봐봐요. 인텔이 그 돈이 안 되면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되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럼 뭐 인텔이 기존에 있던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시간은 조금 걸릴 거야. 왜냐면 기술- 삼성전자랑 TSMC는 이미 잘하고 있어. 아, 네. 근데 얘는 신규로 들어오는 거야. 신규로.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 기술력이 조금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맞습니다. 2년 정도의 시차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파운드리가 계속 대세 중에 대세가 돼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일례로 반도체 대표 업체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일단은 삼성전자나 네. SK하이닉스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고 고르라고 하면 하면 삼성전자. 핸드폰도 잘 팔리고, 네.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나쁜 거 하나는 디램이었고, 네. 좋은 거 두 개는 핸드폰이랑 파운드리. 파운드리였잖아요. 네. 그럼 이게 포함이 되는 게 삼성전자. 네, 그래서 연말 때쯤 되면 그래도 네. 7만 전자, 8만 전자를 또 이상을 노려볼 수 있으니 한번 차근차근 자세하게 보고 계시다가 제발 그 시절이 꼭 올 겁니다. 오길. 네. 그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네네네. 것도 혹시 그쪽인가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인가요? 혹시? 파운드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비메모리에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 차이가 사실은 TSMC랑 네.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세 중에 대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할 수는 없지. 왜냐면 그쵸. 전반적으로 이제 뭐 캐파는 계속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 네. 그래도 파운드리에 대한 비중이 점차 늘리려고 할 거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용 네. 반도체가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해소가 될까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게 작년에 뭐 증설을 안 했다고 해서 그치. 빨리빨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 해소가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전기차로 바뀌면서 네.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캐파 증설을 안 해. 시간도 걸릴 거야. 근데 전기차는 점점점 많이 판다고 해. 단기간 해소가 안 될 안 거야. 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예 본인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할 거예요. 완성차 업체들. 자동차 업체. 네, 근데 이걸 지네가 말 그대로 반도체 공장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설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그래서 거죠? 설계를 해갖고 파운드리에 맡길 거야. 음.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지 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해소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건데 전기차를 최대한 많이 팔고 네. 어찌됐건 뭔가를 하려면 네. 그럼 공격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뭐 내연 기관차 안 팔 거야. 맞습니다. 전기차만 다 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결론은 반도체가 해결이 돼야 돼. 해결해야 돼. 해결이 되려면은 자체 생산하는 게 많을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 아니, 만들 수는 있는데 생산은 안 되니 파운드리 업체에 또 넘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 자체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애플도 이제 반도체 칩을 자체 생산하잖아요. 네. 테슬라도 자체 생산하잖아요. 구글도 또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업체들이 대부분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도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IT 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들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지네가 공장까지 짓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설계를 하고 그거를 파운드리 업체에 넘기겠지. 결국에는 이게 설계는 그들이 하되 그렇죠. 이제 직접 만들어주는 거는
그 파운드리. 파운드리라는 거에서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자체가 사실은 이제 대세 중에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 되죠. 동의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파운드리라는 게 많이 필요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또 제가 매번 우리 방송할 때마다 우리 전문가님 맨날 제가 이 얘기하면 그래서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처럼 또 그걸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쪽이 이제 좋아진다고 하니 또 거기에 발맞춰서 괜찮은 애들이 뭐가 있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방금 얘기했던 파운드리 업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업체들. 그러니까 후공정. 테스트 장비들이 많은 후공정 업체들이 사실은 네.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테스트 장비가 많은 네. 후공정 업체. 후공정 업체들이 뭐 근데 후공정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뭐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뭐 테스타, 테스나, 그다음에 뭐 LB 세미콘, 어, 하나 마이크론, 뭐 테크윈, 테크윈. 뭐 이런 대표적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무조건 뭐가 간다라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파운드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딱 갖춰야 되는 거죠. 디램은 그래 이제 이해했어. 네. 내년 2분기부터 조금 나아질 거래.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고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길게 본다라고 하면 네. 반도체에서 어떤 분야를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우리가 섹터를 좁혀 보자면 네. 그 안에서 이제 파운드리랑 후공정 자꾸 이제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을 한번 골라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들을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네. 후공정 업체들 3분기 실적 한번 봐보시고 4분기 실적이나 이렇게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관심 종목에 한번 두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과거에 대한 실적이 좋은 거는 주가가 앞으로 오르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돼야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애들. 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애들. 그 중에서도 한번 골라보신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반도체가 저한테 이렇게 칼을 꽂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다. 그냥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후공정이 그 이제 파운드리가 많이 필요해지면 네. 아까 후공정이 네.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연관관계가 있나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왜 그러냐면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뭐 위탁 생산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네. 뭐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 나뉘기는 하지만 후공정 업체들은 대부분 테스트 장비예요. 테스트 장비. 네, 테스트 장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꾸 뭔가를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 반도체를 네.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하다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기존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비 말 그대로 장비 업체들은 네. 사실은 수주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변동이 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파운드리랑 후공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 테스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할 거니 네.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의 탄력을 받을 거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은 이런 관련 주식들이 꾸준히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을 조금 관심 종목으로 두고 네. 지금 많이 오른 애들 말고 앞으로 조금 많이 오를 수 있는 애들을 찾아보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가 조금 기대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컨센서스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요.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친구들이. 네, 우상향을 그리는 애들을 조금 더 빨리 한번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사실은 큰 흐름으로 볼 때 파운드리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다. 지금 반도체 환경이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네, 너무 많이 안다고 해도 또 투자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파운드리 후공정 한번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반도체 뭐 주에 투자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보고 네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좀 이렇게 종목들 한번 이제 후공정 업체들 한번 좀 유심 있게 보면은 아니면 옛날에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떤? 군인일 때 네. 월급 받으면 주식 많이 샀잖아요. 네. 제가 한 2000, 아무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군생활 장교로 했거든요. 네, 제가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네. 딴 거 없습니다. 전 주식을 할 줄 몰랐고요. 그냥
월급 받으면 그때 삼성전자가 한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분할하기 전에.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래서 그냥 딴 거 없으니까 돈 생길 때마다 한 주씩, 두 주씩 또 뭐 계속해서 제가 몇 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때 팔았죠?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거의 210만 원. 그러니까 거의 3배. 네,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300%를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그 변동성이 큰 애들을 사실은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왜 상한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상한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운대가 맞아서 터지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길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할 때 길게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너무 짧게 보면 사실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도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뭐 실적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잘 팔릴 거니까 이거 하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네.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잠깐 하고 말 거 아니니까. 길게 할 거고 정말 투자로 할 거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있어야지 긴 호흡을 버틸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진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닌데 계속 변화를 하려고 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꾸 시대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도태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태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안 사는 게 맞고, 그래도 얘들은 꾸준히 뭔가를 자꾸 창출을 해내고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하고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앞에서 길게 뭐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장투하시면 손해는 안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300% 수익. 네, 그때는 저도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고요. 제가 사실 이제 전문가님과 방송을 하는 이유가 딴 거는 이제 너무 뭐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게 좀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장투하세요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해라는지는 얘기를 안 하죠. 그쵸. 왜 그렇게 하라는지도 사실은 그냥 이제 우리가 저도 지금 장이 당연히 오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장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믿고 또 기다리고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마 저번에 5G 저희가 얘기할 때 우울했던 분들이 이제 또 그걸 보고 야, 그래. 우리에게도 맞습니다. 다시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살 때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게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들 다 우울해할 때 사는 게 또 나중에 보면 승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반도체 주의죠. 이제 삼성전기도 전 좀 이제 안 갈 때 좀 열심히 담아놔서 물론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지만 뭐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MLCC 안 들어갈 데가 어디죠? 근데 그 삼성전기는 또 카메라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떨어질 이유가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뭐 하시다 보시면 그래도 다 같이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저점에서 줍줍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랐으면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얘기해 드린 것처럼 나중에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궁금하신 섹터 이게 왜 안 가는지 이 섹터가 궁금합니다.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은 또 전문가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를 방송으로 또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다음번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